제산대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처소문을 부수며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이현을 노려보며 말하는데요. 이제 전하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곱게 물러나 주셔야겠소. 이현은 눈을 부릅뜨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숙부께서 지금 나를 폐위시키려는 겁니까? 이현이 미친 듯이 웃으며 칼을 뽑습니다.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시는군요. 숙부, 그대의 야심이 조선을 어지럽히다니 내 역시 숙부를 이 자리에서 끝내주겠소. 이후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꿰어 내 동생을 해치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나를 노리다니 진정 용서할 수가 없다. 제산대군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모두가 전하의 폭정이 조선을 망쳤다 하지 않사옵니까? 그러니 내가 새 시대를 열겠소. 순간 군사들이 몰려들며 이헌과 그의 호위들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헌은 폭주하며 칼을 휘두르죠. 감히 내 궁을 침범하다니 겁을 상실한 것이냐? 모두 베어버리겠다. 이후 이헌과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제산대군이 몰고 온 군사들에게 숫자에서 밀립니다. 칼소리와 군사들의 고함으로 혼란스러운 장면이 이어지죠. 처소 근처 복도에 있던 지영은 소란을 듣고 달려오다 군사에게 칼을 맞을 뻔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벌써 터지기 시작한 거야? 사화가 일어나면 진짜 모든 게 끝장인데. 그 순간 공길이 나타나 지영 앞을 막습니다. 공길은 군사를 밀쳐내며 소리치죠. 빨리 도승지에게 군사들을 불러야 한다 말하시오. 지영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길씨 감사해요. 당장 도승지께 전달할게요. 이후 생각합니다. 진짜 미치겠네. 왜 안 바뀌는 거냐고. 일단 진정하자. 사화만큼은 꼭 막아야 해. 전하가 폭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해. 지영은 복도를 뛰쳐나가 임송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군사를 처치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던 임송재가 지영을 만나는데요. 지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도승지님, 공길씨가 군사들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전하가 위험해요. 빨리요. 임송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합니다. 보다시피 나는 전하를 지켜야 하니 빨리 홍원욱에게 가서 상황을 알리거라. 이후 품에서 밀서를 꺼내 지영에게 건넵니다. 이걸 홍원욱에게 전하거라. 그럼 외부에 준비된 군사들을 모아줄 것이다. 지영은 밀서를 주며 말합니다. 알겠어요. 제가 반드시 전달하고 이 상황을 내가 아는 상황이 되지 않게 막아볼게요. 지영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전하를 구하고 조선을 지켜야 해.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뛰자! 그리고 장면은 궁궐 밖으로 넘어갑니다. 지영은 어두운 숲길을 달려 홍원욱의 은신처에 도착하죠. 그리고 밀서를 건네며 말합니다. 도승지님이 이걸 전하라 하셨어요. 빨리 좀 확인해주세요. 제산대군이 반정을 일으켰어요. 빨리 군사들을 보내주셔야 한다고요. 홍원욱은 밀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미친... 알겠소. 즉시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가겠소. 지영이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제발 빨리 부탁드려요. 전하가 위험해요. 진짜 사화로 기록되면 절대 안 돼요. 이후 생각합니다. 또 뭘 해야 하는 거지? 아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군사들과 마주할 전하를 믿어야 해. 장면은 다시 이현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현과 그의 군사들은 제산대군의 군사들에 밀려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죠. 이현이 피를 흘리며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숙부! 반정은 여기서 끝이오! 당장 내 손으로 이 상황을 끝내주겠소. 이대로 조선을 잃을 수 없지. 제산대군이 미친 듯이 웃으며 이현을 향해 달려오는데요. 그 순간 홍원욱의 군사들이 궁으로 돌진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홍원욱이 소리치죠. 전하! 저희가 왔사옵니다! 반역자를 물리치겠사옵니다! 이후 순식간에 제산대군의 군사들의 숫자가 줄어들며 전투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제산대군이 이를 악물며 말하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군사들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어서 남아있는 군사들을 더 들여보내거라. 하지만 그의 군사들이 칼을 내려놓고 항복하기 시작하죠.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제산대군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칼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가 다 망쳐버렸군. 이후 이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전하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을 바라보는 제산대군을 보며 점점 분노하기 시작하는 이현인데요. 제산대군을 죽일 듯 노려보며 칼을 치켜듭니다. 그렇소 숙소.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실패하셨으니 목을 잘라드려야겠지요? 이현의 눈빛이 광기로 번쩍입니다. 그 순간 지영이 처서로 뛰어들며 소리칩니다. 전하!
절대 폭군이 되어선 안 돼요. 제가 한 말을 잊지 마셔야 해요. 이현은 지영의 목소리에 칼을 든 손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하며 말하죠. 이자가 조선을 배신했소. 하니 죽여 마땅한 것이오. 그때 지영이 이현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는데요. 전하 이러시면 안 돼요. 조선이 피로 물들면 전하도 망가진다고요. 제발요 전하. 전하가 폭군이 되면 제 모든 노력들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라도 그만해요. 제발. 허공을 한참 바라보던 이현이 지영의 품에서 떨리던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말하죠. 고맙다 연숙수. 네가 또 조선을 그리고 나를 구했구나. 이후 생각합니다. 연숙수의 말이 아니었다면 난 정말 폭군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설마 처음부터 이걸 막고 싶었던 것이냐? 지영은 이현을 놓으며 미소 짓습니다. 감사해요 전하. 이제 조선도 전하도 안전해요. 물론 저도 안전하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현이 천천히 미소 지으며 지영을 꽉 안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 이현의 처소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강목주가 끌려와 이현 앞에 무릎 꿇는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전하, 소첩을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은 잘못을 뉘우쳤사옵니다. 이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목주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내 동생을 죽이려 한 것으로 모자라 숙부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지? 그대의 더러운 야심이 조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소. 강목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소첩은 단지 조선과 전하를 위해 계략을 꾸미는 척을 한 것일 뿐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자비를 베푸소서 전하! 이현은 단호히 대답합니다. 내가 그대의 미래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데 그대의 목이 떨어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남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니 맛난 음식 많이 먹고 천천히 목이 떨어질 날을 기다리시오. 강목주는 비명을 지르며 애원합니다. 전하, 제발 소인을 이렇게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현이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옥으로 끌어가라. 그리고 그 죄를 치르게 하라. 강목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나갑니다. 이후 강목주와 제산대군이 나란히 옥에 갇혀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강목주가 이를 갈며 소리칩니다. 당신이 날 믿고 기다렸다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것이오. 제산대군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가 이를 망쳐 이 꼴이 된 것이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나를 탓하려 하느냐. 강목주가 주먹을 쥐며 소리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감수했는데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제산대군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거라. 목이 날아가지 않고 가만두지 않는 순간이라도 왔으면 좋겠군. 강목주가 오열하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다 그녀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야. 절대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년 인연만큼은 꼭 죽이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잘 마무리된 상황과 분노한 두 사람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